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청취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우물정 하나둘 샵 1212 단문 50원 장문배가 유료 문자 유튜브와 라디오 혹은 레인보우 청취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제작진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가 방송 3년 하는 동안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는데 100만 조회수 영상을 가장 많이 기록한 분이 누구일까요? 예, 오늘 그 주인공을 바로 만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두 분도 인사 안녕하세요. 나눠주세요. 네.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리고요.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노래가 나올 뻔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위원장님께 현안을 좀 드리면 국민의힘 전당대회 TV 토론회 이제 2번 했고 합동 연설에도 매일 또 연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TV 토론회 장면. 워낙 구체적으로 뭐 전체를 보진 않았어요. 예. 별로 뭐 재미가 없어서 볼 재미없으셨어요? 흥미도 없는데 예. 뭐 간을 뭐 몇 번 약간 한 2, 30분 정도 내 봤어요. 오래 보신 거네요. 오늘 30분이면. 거는 못 봤고 아. 지난번에 1차 토론회. 광주, 제주, 전남 쪽에서 봤는데 야, 합동 연설에. 내가 예. 보기에는 뭐 이번 그 국민의힘의 음. 대표 경선이라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에 좀 좋지 못한 이미지를 갖다가 국민한테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지금 이게 지난번 총선을 끝나고 음. 총선에 대한 좀 반성부터 하고 예. 총선이 왜 저렇게 형편없이 지게 되느냐 하는 요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 제대로 정상화 시켜가지고서 국민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거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전혀 그거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솔직히 말해서 지금 총선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총선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면은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내린 선거인데 그 평가에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그렇게 지지를 못 받았으면은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할 곳이 어디냐면 정부예요. 예. 그런데 정부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지금 계속 그러고 유지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2년 동안은 했던 그와 같은 소위 통치 행위를 계속 했다가는 상당히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믿는 거는 뭐냐면은 헌법상에 주어져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것만 발동을 할 것 같으면은 뭐 3년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 절대로 자기 뜻대로 가지를 못합니다. 지금 국민이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 말씀은 위험하다. 어떤 반응 보일지 모른다라는 것은 3년 임기를 못 채울 수도 있다. 나는 내가 늘 강조를 합니다만은 예. 선거가 끝나면 그 선거의 결과에 대한 좀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는 예. 정부가 안정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 과거에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도 경험을 했고 예. 이 참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경험을 했지만 선거 결과의 패배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역사에서 분명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집권 여당이 집권 도중에 한 선거 중에서 제일 많이 패한 선거란 말이에요. 헌정사상. 그러면 이 심각성이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해서 뭐 정부는 그렇고 이 당의 행태를 볼 것 같으면은 예. 지금 당 대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서 서로 논쟁하는 걸 보면은 개인적으로 당을 어떻게 끌고 가가지고서 국민들로부터의 믿음을 다시 획득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서로 이전 투구하느라고 그냥 인신공격만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인데 예. 제가 지난번 총선 때도 얘기를 했으면 상대방에 대한 약점만 자꾸 드러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당은 사실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선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운동권이다, 뭐 이주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이 예. 별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예. 그 지금도 보면은 밖에서 보기에 야, 저 지금 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이 과연 당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무슨 확고한 소위 계획이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 이제 와서 지금 뭐 지난번에 한동훈 지금 이제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면은 예. 일단 그걸로다가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움을 위해서들 논쟁을 해야 되는데 뭐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부러 선거를 진 것처럼 그런 얘기도 다 나오고 그렇죠. 어? 예. 게다가 최근에 와가지고는 뭐 김건희 여사 문자. 대통령 부인이 문자를 갖다가 비대위원장에 보냈는데 비대위원장이 그거를 묵살을 해서 선거에 졌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근데 지금 보면은 제가 언젠가 여기 와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실이라는 데는 좀 제발 당 대표 선거 하는데 관심을 끄는 것이 나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민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 민심에 따라서 대표가 뽑혀지면은 그걸로서 참 당정 간에 협의를 해나가면 되는 거지. 예. 자기가 꼭 뽑고 싶은 사람을 대표를 만든다고 그래서 뭐 좋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경험도 해봤잖아요. 예. 김기현 대표 참 억지로 만들어놔서 보니까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어? 뭐 그뿐 아니잖아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20대 국회 끝나고 나서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당 대표를 뽑을 때 또 뭐 친박이라고 하는 이정현이라는 사람 네. 당 대표 만들었잖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가져왔어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도 대통령실이 이번 전당대회도 개입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나는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뭐 개입한다고 얘기를 안 했으니까 개입을 안 한다고 보겠지만 예. 이번에 문자? 김건희 여사가 그 문자를 공개함으로 인해서 예. 어쩔 수 없이 대통령실이 거기에 또 개입하는 것처럼 일반 국민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어? 근데 그거 솔직히 해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당 측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 문자 내용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걸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받아갖고 사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이끌지 않았다. 그거의 폐인이다.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아니에요. 아. 그거는 대통령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걸 왜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한테 위원장한테- 물어봐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다가 그렇죠. 왜 하필이면 당 대표 경선에 그걸 갖다 까냐 이거예요. 어? 그러니까 뭐 참 나쁘게 생각하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한동훈 위원장을 대표로 만들었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장관님, 박 시장님도 같이 추가 질문을 해주셔도 좋을 것 현재 같고.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은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처음이잖아요. 네. 내부의 경쟁은 처음인데 지금 몇 차례 TV 토론 그다음에 지역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초반에 어대안이 있었는데 뭐 여론조사상은 이게 줄진 않았거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 당선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당시에 뭐 이준석이라는 소위 자연인도 뭐 당에 무슨 그런 경험도 없던 그런 사람이고 당에 자기 나름대로의 세력도 없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일반 국민이 생각하기에 자, 저 당이 변화하려면은 어떤 인물이 필요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준석이를 국민들의 지지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당에도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이준석이 대표가 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예. 어? 그래서 그 기대를 갖고 아, 저 당이 젊은 대표를 갖다가 지금 뽑아가지고서 좀 변하겠구나.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준석이가 당을 끌고 왔기 때문에 사실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거를 부정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아요. 한동훈 이 사람이 정치적 경험이 없고 지난번에 뭐 처음으로다가 선거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선거를 관리를 해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선거를 하면서
국민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는 파악을 했다고 봐요. 아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성격으로 봤을 적에 난 그런 점을 항상 저희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처음에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하면서 한 소리가 뭐냐면 나는 맹목적으로 누구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맹종하지 않았다. 이런 허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기가 이 민의를 파악을 했으면은 그 민의가 뭐라는 걸 아는데 자기 나름대로도 자 대통령이 좀 태도를 좀 바꿔가지고서 소위 통치 스타일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데 전혀 그게 안 맥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은연중에 국민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국민의 지지도가 한동훈이가 제일 높은 거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보기에 예. 지난번 김기현 대표를 뽑을 때와 지금과는 정치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더군다나 이번에 총선에 완전히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일반 국민의 느낌이 야, 저 당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존속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대표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 지금 이 저희 후보가 이번 지금 이 대표 경선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내가 보기에는 결과도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지금 전대보다도 전대 이후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 전대 이후에도 이 당이 하나로 계속 존속할 수 있을지. 용산과 국민의힘의 갈등. 특히 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거의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네. 전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대표가 된 이후의 용산의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보다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나아지는 쪽으로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그렇게 갈 건지 아니면 저는 저희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돼서 당이 무슨 분열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아하. 용산하고 네, 이제 소위 국민의힘의 생리상 그거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봐요. 아하.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된다고 그래서 용산과의 무슨 큰 갈등이 있을 거라고 는 생각 안 해요. 아, 그런가요? 왜냐면은 한동훈 저희 지금 이 후보가 당권을 갖다가 도전하는 거는 그 사람은 그 다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통령. 예, 본인도 뭐 그것이 오면은 자기도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면 그러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도 성공을 해야지 실패를 하면은 그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아, 본인의 대통령 당선 역시. 당연한 거죠. 예. 그러니까 뭐 한동훈이가 되면은 배신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하. 그거는 괜히 하는 소리지. 아하.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되면은 당정 관계를 가급적 좀 제대로 개선을 해가지고서 국민의 신뢰를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아하. 그런데 사실 그런 과정에 대통령실도 지금과 같이 그냥 고집을 불통으로 가면 안 되고 예. 거기에 어느 협조를 해가지고서 변화를 와야지 예. 솔직히 해서 윤 대통령한테도 난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렇군요. 이게 좀 위기가 하나 있는 게 지금 뭐 평시가 아니고 일단 만약 전당대회 뒤에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했던 특검 후보를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하는 안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민주당과 같이 짜서 내놓겠다. 그럼 한동훈 후보는 이거 정치에 나올 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찬성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 몇 명이 가야 되고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이 만약 한동훈 의원과 따르는 의원들이 같이 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은 절대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 대통령이 뭐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꼭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최상병 특검법. 이 최상병 특검법 이 최상병 문제는 해결을 빨리 안 하고 끌면은 끌수록 나는 대통령한테도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 예. 저게 어떠한 환경을 통해 가지고서 폭발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이 제발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만 믿고서 통치할 생각을 버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서 국민이 폭발을 하면은 그 감당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탄핵하자는 국민층도 있고 탄핵을 해서는 안 되는 그렇죠. 국민층도 있고 예.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3년은 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니. 예. 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정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를 하나씩 잘 풀어나가야지. 그 문제를 풀자 뭐 계속 끌고 갈 것 같으면 좋을 게 난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최상병 특검법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탄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뭐 꼭 그게 폭발.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예. 않지만 지금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왜 국민들이 대다수가 왜 찬성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의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뭐 요새 자꾸 뭐 이상하게 무슨 녹취록이 나와가지고 뭐 VIP한테 뭐 로비를 하려고 했더니 어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예. 이런 게 나오면은 자꾸 국민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의심을 빨리 해소를 해줘야지 예. 정치가 무난하게 갈 수가 있지. 그거 해소 못 해가지고도 무난하게 가지 못해요. 사실 뭐 연초, 또 작년 말 연초에 보면 여사의 디올백만 해도 당시 용산과 친여권 친윤들의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사과를 하면 이게 밀린다. 이게 좌파의 공격이고 사과를 하는 건 불법의 전제가 되고 결국 탄핵으로 가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은 그 우려가 엄청나게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을 용산에서 극구 반대하고 강력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저는 너무 클 것 같아서. 참모들이 그렇게 권유를 한 배경에는 그 본인 있잖아요. 여사나 대통령께서 예. 사과하기를 그 주저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식의 아하. 그 참모들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 그러니까 듣기에 좋은 말을 해준. 아니 사실은 이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참모들은 말이에요. 나도 대통령을 모셔봐서 내가 예. 그 상황을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예. 100명에서 99명은 대통령 눈치를 보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 대통령실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아. 대통령실에서 뭘 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당하는 거라고요. 어?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무너지는 과정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를 대통령한테 그대로 해도 됩니다 해가지고서 결국은 무너져버리고 말아버리는 거고. 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설마가 사람 닮는다고. 예.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까지 거 하나 못 넘기겠습니까 말이야. 이제 그러다가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게 너무나 대통령에 주어져 있는 그 헌법상 권리. 권한을 갖다가 너무나 믿고서 미래를 너무나 낙관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사고가 나게 되어 있죠. 근데 저는 워낙 위원장님이 정치 쭉 오랜 동안 봐 오셨기 때문에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말씀에 지난 2년간의 통치 스타일이 바뀌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돼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본인의 대권 도전의 성공을 위해서도 윤 대통령이 일단 성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한동훈 위원장의 능력과 그 힘으로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보기에는 대통령도 이번 선거를 겪고 난 다음에 자기 통치 스타일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아주 대표적으로 지금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 뭐 25조를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허구적인 건데 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1차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처음서부터 해라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절대 내가 보기에 민심을 바로잡을 수 없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했죠. 예를 들어서
어디서 누구한테 그렇게 조언을 많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재정 건전성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재부의 자, 예. 재정 건전성을 얘기했는데 지금 재정은 점점 적자 재정으로 가고 있어요. 예. 오늘 엊그저께 뭐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금년만 해도 74조 원에 지금 적자가 난 거란 예. 말이에요. 세수 세수 결손도 있고. 네, 네. 예. 어느 정부고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않으려는 정부가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세수가 모자르니까 예. 적자 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도 파악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니까 뭐 25조를 네. 쓴다고 그러는데 그 25조 중에서도 14조는 금융에 대한 지금 그 연체하는 거 그거 봐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지금 한 1조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별로 효과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년도 예산에 뭐 어느 정도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최고 통치자로서 자기의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됐다는 것을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서 어느 정도 터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에서 민심을 수렴을 해가지고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협조를 요청을 할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 변화는 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전당대회 이후 대통령의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박정현 판승부 3주년 특집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